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요. 검찰 개혁 방안을 추가로 내놨습니다. 수사 검사 따로, 또 기소하고 재판하는 검사도 따로 이렇게 운영해서 분리해서 운영하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무리한 수사를 막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0월쯤 법 개정을 해서요. 전국 검찰청에 적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아서 오늘 이슈큐브에서는 이 내용을 중점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손정혜 변호사, 임방글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이거 주목할 만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검찰 개혁 과정에서는 뭐 이미 직접 수사하는 부서는 축소하겠다는 얘기도 나온 바 있는데 다시 한번 이 수사 절차에 검찰에 어떻게 보면 큰 틀을 손을 대는 작업일 수도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은 어떻게 보셨는지 임방글 변호사께 먼저 드릴까요? 지금 정부가 검찰을 개혁하는 방안들 여러 가지가 나왔었죠. 예. 아까 말씀하신 직제 개편도 있었고요. 수사부를 축소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도 있었고 공수처법도 모두 통과가 됐습니다. 예. 여기에 최근에는 공소장을 공판이 제기가 되면 예. 그때 공개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왔는데요. 이제는 검사가 수사하는 검사 그리고 기소하는 검사를 나누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수사를 쭉 하다가 그 사람이 기소를 하면 이제 공판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는 게 이제 보통의 절차였는데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할 때 이제 한 번 더 내부적으로 통제 장치를 주겠다라는 건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짧게만 말씀드리면 지금도 수사검사가 수사를 하면요. 그다음에 부장검사의 결재를 받고 차장검사, 지검장 이런 결재를 받고 기소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내부적으로 똑같은 또 다른 검사가 기소를 한 번 더 검토한다. 지금의 것과 크게 다를 것 같지 않은데 과연 이게 또 하나의 그냥 장치를 하나 더 둬서 수사만 지연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손정혜 변호사께 질문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방식은 이제 위에 보고라인들이 다 절차라는 게 있으니까 사인 받고 해서 재판에 넘기는 게 지금의 이제 시스템인데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소 검사를 따로 두면 혹시나 이제 그 과정을 하나 더, 그러니까 절차를 하나 더 두는 것이니까 이게 왜 필요하냐라는 어떤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에 대해서 뭐 찬성하는 목소리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추미애 장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검찰의 지휘라는 것이 객관적이고 공익적인 지휘, 중립성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법무부 관계자의 표현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이 검찰이 수사를 시작을 하면 멈추질 않는다. 그리고 성과를 내야 되다 보니까 무리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고 무리한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제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남용될 수 있다라는 전제에 있어서는 통제 장치, 수평적인 내부 안에서의 통제 장치가 필요한 것인데 현재는 같은 검사가 수사를 하고 같은 검사가 기소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만약에 수사를 하다 보면 이 수사는 잘못됐다, 무혐의로 처분을 내려야 된다라는 객관적인 지위를 유지를 하면 좋은데 일련의 과거의 사례들은 내가 수사를 했기 때문에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또는 잘못된 인식과 권한남용에 기초해서 기소권을 무분별하게 행사했을 때는 현재의 제도만으로는 내부 통제가 좀 어렵고 이 기소권과 수사권을 검찰 조직 내부에서도 업무 분담을 나누다 보면은 한 번 더 필터링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수사한 수사 기록을 보고 기소를 담당하는 검사가 봤을 때 이 사건은 무혐의로 끝나야지 이 피고인과 고소인의 적절한 어떤 판단이다라는 판단이 드러나게 되면 무리하게 기소를 당해서 형사재판에 무고하게 이제 피고인의 신분을 가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는 이거는 기소가 돼서 처벌이 돼야 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검사의 어떤 수사권 남용이나 외압 청탁에 비추어봐서 무혐의로 끝나는 사건들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분리하고 한 번 더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남용에 대한 어떤 요소들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추미애 장관이 새로운 제안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실제로 법령으로 개정이 될지 실제로 이렇게 직제 개편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권한으로 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필요하지만 사회적 공론화를 시킬 수 있는 요소는 된다라고 보이고요. 실제로 우리가 검찰 조직의 어떤 개혁 방안으로는 경찰의 수사권을 주고 이렇게 분리하는 방안만 생각을 했지만 이번에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로 검찰에서의 수사권이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거든요.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범죄는 현존하는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혹여라도 권한이 남용이 될 것을 방지할 만한 제도적인 어떤 제한으로는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예. 다시 얘기하자면 그 검찰 내부적으로 통제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취지로 이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게 그냥 이야기만 듣고 보면요. 예. 뭔가 검찰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데 신중을 기한다. 거기에 절차를 하나 더 마련해서 신중하게 행사해서 예. 혹여나 이제 억울하게 재판을 받는 사람들을 줄인다. 이 취지에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예. 다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효성이 아직 이게 정말 실효성이 있을까 한다는 점이에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번 수사가 직접 수사한 검사가 수사 기록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위에 있는 부장검사, 차장검사 전부 다 검사입니다. 예. 만약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이렇게 분리라기보다는 기소하는 검사를 따로 둔다면 그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검사거든요. 예.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또 수사를 하는 사람과 지금 기소를 판단하는 사람은 지금 현행에도 외부의 자문을 받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지금 예. 검찰의 기소권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예. 그 위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예, 맞습니다. 예. 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고서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예. 잘 모른다. 기록을 봐야 된다. 기록을 보고 기소를 다시 검토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 이게 또 직접 수사하는 것과 그 수사한 기록만 보는 거는 저는 분명히 또 차이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실효성이 있느냐 예. 이 부분은 당장 결정할 부분이에요. 물론 뭐 지금 당장 이렇게 시행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예. 그래서 시범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겠다고 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차차 두고 볼 일이다. 예.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법무부 쪽에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추미애 장관하고 조남관 검찰국장이 함께 배석을 했는데 일본 사례를 얘기했습니다. 일본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다면서 총괄심사 검찰관 제도 이걸 언급을 했는데요. 이거 어떤 겁니까? 비슷한 제도라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총괄심사 그 검찰 제도는 의견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그 기소권에 대한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새로운 제도 개선에 대한 취지가 같다라는 취지에서 이 제도를 이야기했던 걸로 보이는데 예. 일본에서 운영되는 제도이고요. 세 개의 특수부에 대해서 특수부는 이제 중요 사건을 하다 보니까 혹여라도 발생할 수 있는 독단이나 오류를 시정하기 위해서 이 총괄심사 검찰관이 대규모 수사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예. 자문 의견을 제출하는 겁니다. 그 자문 의견이라는 것은 예. 수사 과정에서 어떤 문제라든가 또는 기소 의견 이런 것들이 엇갈렸을 때 적절하게 이런 의견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혹여라도 검찰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고요. 예.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가 존재한다는 건 누구나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과거의 사법부의 오류로 지금 재심 사건에 해부된 피고인을 보면 검찰도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더 다른 제도를 통해서 그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오류나 오판이나 또는 청탁이나 외압에 있어서 남용할 가능성을 그 배제시키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추 장관이 이걸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일본의 무죄율이 우리보다 낮다. 무슨 이야기냐면 무리한 기소로 무죄 판결이 나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근데 예. 워낙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랑 무죄율이 굉장히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예. 일본이 더 낮다는 것은 기소권 행사에 있어서 하나의 통제 장치가 더 있기 때문이고 그와 유사한 법률적인 취지로 만들겠다는 것이 지금 이제 수사검사, 기소검사를 좀 분리해보겠다 이런 이야기고요. 실무적으로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또 이제 그 기소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거라는 우려가 있고 실제로 그런 우려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하지만 시범적으로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지금도 효율성과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수사 기소를 하는 검사, 공판부 검사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공판부 검사가 실체 진실을 잘 몰라서 예. 제대로 된 실효적인 형사재판을 유지를 못한다라는 비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렇게 분리해서 해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수사랑 기소도 한번 분리해서 그로 인한 장점을 한번 우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이로 예. 인해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단점, 수사의 어떤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좀 예. 지연된다는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해 나갈지는 그 제도로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사회적인 공론화를 통해서 어느 방향이 검찰 개혁에 맞고 어느 방향이 이제 인권 보장 측면에서 좋은지는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 지금 법무부 안으로 보입니다. 예.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한데 그래도 외국 사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지금의 우리 검찰하고 다른 선진국들 검찰하고 비교해보면 어때요? 근데 대부분은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우리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해왔다시피 수사권과 기소권이 대부분 분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분리가 되지 않은 외국 입법 내도 마찬가지로 보충적으로 수사를 한다거나 또는 간접적인 방식으로 수사 지휘권을 행사하는 방향이기 때문에 예. 미국 같은 경우도 연방 검사인 경우에는 기소권만 가지고 있고 수사는 FBI 그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고요. 예. 지방 검사도 간접 수사만 할 수 있을 뿐 직접 수사는 하기 어렵다라는 점이 이제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입법례랑 가장 비슷한 게 독일입니다. 예. 독일 같은 경우도 사실상 수사권, 기소권은 검찰에 가지고 있지만 실무 운영은 경찰에서 수사를 대부분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번에 이루어진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이제 법무부에서 나온 개혁안 자체가 이런 이제 선진국들의 어떤 수사권, 기소권 분리 또 검찰 내부의 어떤 권한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왜 지금이냐? 이거는 사실은 추미애 장관이 임명 이후에도 계속 여러 언론에서 지적했던 바인데 정권을 겨눈 것으로 보이는 여러 이제 의혹들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해왔는데 법무부에서 즉 추미애 장관을 필두로 한 이제 의견들이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의견들이 특히 이제 오늘 저희 주제와도 마찬가지겠죠.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겠다, 검사를 따르겠다 하는 부분들이 여러 이제 정권을 겨눴던 그런 의혹들에 대해서 혹여 방해처럼 여겨지는 그런 지적들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시기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이 시기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은 어떻게 보면 또 타이밍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예. 지금 이 법무부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개혁안들, 검찰의 힘을 빼고 인권을 보호하고 이 방향성은 다 맞거든요. 예. 취지는 다 맞는데 문제는 이 타이밍이 이거 결국에는 이 청와대 특히 울산 선거 개입 부분 예. 이 부분을 이거 비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수사검사, 기소검사 이야기하기 나오기 전부터 뭐 예를 들면 최강욱 비서관 기소 때는 이거 뭐 날치기 기소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 13명 기소하기 전에도 이랬죠. 법무부에서 이제 왔습니다. 공문이 예. 이거 예. 뭐 심의위원회를 이용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요. 예. 또 이제 기소하고 나니까는 공소장 공개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게 그 법무부에서 이야기하는 취지만 보면 맞는 방향 같지만 이게 예.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수사인데 정권에 관한 수사인데 이거 어떻게든 검찰의 팔다리를 자르려는 거 아니냐 예. 이렇게 오해를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왜 하필 그리고 이 법무부의 이 검찰개혁 이야기가 예. 한창 막 적폐 수사할 때는 나오지 않다가 예. 이제 그 조국 전 장관 수사 나올 때부터 갑자기 이걸 피의자 보호 얘기, 뭐 검찰이 너무 과도한 수사를 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그건 충분히 이런 오해를 살 만한 그런 타이밍인 거죠. 네, 마지막 질문으로 손정혜 변호사도 똑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기가 왜 지금이냐에 대한 거는요? 근데 공교롭긴 하지만 검찰 개혁이 최대 화두인 이 시점에서 이 개혁을 하는 것이 또 맞은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특히 검찰이 좀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이는데 예를 들면 최광욱 비서관이나 울산시장 선거 개혁과 관련해서 검찰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고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이 돼서 외부에 표출이 됐는데 그 당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야기했던 것은 예. 첫 번째 참고인들이나 피의자들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조금 무리이다. 두 번째로는 사회적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전문 수사 자문위원단이 그 의견을 받아서 기소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서로 수사팀과 엇갈리다 보니까 수사팀에서 전격적으로 기소한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반대편에서는 이 기소와 관련해서 이것을 온전히 타당한 결정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좀 무리한 기소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실제로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것 자체가 검찰의 객관적인 지위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검찰을 응원하기도 하지만 검찰이 무리하다는 응원을 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 어떤 제도적인 실효적인 장치가 필요하냐면 예. 그럼 한 사람을 더 거치고 한 사람을 더 거쳐서 내부적인 통제 장치를 만들어야 그나마 여러 사람이 관여하면 오류나 판단이나 독점에 대한 그런 불편 부당함이 줄어들기 때문에 예. 시점은 공교롭지만 이 개별 사건, 특정 사건에 한해서 이런 제도적인 어떤 제도 개선을 해야 되냐 이런 식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한 번 제도 개선을 한 100년을 가고 200년을 가는 겁니다. 예. 현재 청와대 수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시기에 대한 의심 때문에 안 할 것이 아니라 예. 100년간, 200년간 형사사법 체계를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서 예. 우리 국민들의 인권 침해를 보장을 받을 것인가 그에 주안점을 두고 공론화할 필요성이 있는데 각자의 정치적인 지위에 따라서 이 반대 의견들이 너무 서로의 어떤 입장만 내세우는 측면이 있어서 장점은 이러하다, 단점은 이러하고 외국 입법내는 이러하니까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고 기소권 또 공판 유지를 할지를 조금 논의해보는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이 부분은 오는 10월에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서 전국 검찰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방검찰청 한 곳에서 시범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 주제는 아마도 차후에 저희가 또 따로 시간을 마련해서 다뤄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